안녕하세요 쿠키들. 드디어 우리의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우리 쿠키들과 함께 따는 실버 버튼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직업, 멘탈 관리, 과식 후 대처법 등등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Q&A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주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DM과 댓글로 달렸던 질문이 저의 직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또 대체 어떤 직업이길래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시는 거냐 라는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직무를 식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직업은 일단 레시피를 짜는 직업은 맞지만 식품 쪽은 아닙니다. 저는 바로 화장품 레시피를 짜고 있는 화장품 제형연구원이에요. 오일 같은 원료들을 하나하나 섞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에 3개월 동안 출장을 간 것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기회를 얻어서 본사에 출장을 갔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이 제형연구원이다 보니까 디저트 레시피를 만들 때도 이걸 어느 정도 넣으면 경도가 이 정도는 나오고 녹는 점에 따라서도 어떤 형상을 가질지 등등 개발할 때 더 원활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식품의 성분을 볼 때도 원활한 점이 좀 많아서 덕분에 쿠키들에게 원재료가 좋은 추천템을 많이 공유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MBTI, 제 MBTI는 ENFJ입니다. 많은 분들이 ESTJ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본 저의 모습은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좀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 레시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나요? 디저트 레시피의 경우 제가 평소에 베이킹 영상을 약간 힐링처럼 보는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는 이걸로 대체해도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전이나 평소에 생각해놨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 레시피를 한번 러프하게 짜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보고 여기서 점도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경도가 부족하다, 아니면 단맛이 부족하다, 짠맛이 부족하다 등등 그런 점들을 느끼고 거기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제 레시피를 짜고 있어요. 특히 초간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최대한 없애는 과정에 집중을 좀 하는 편이에요. 레시피의 경우 적으면 3번 아니면 많으면 7번 정도도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연주님의 하루 루틴이 너무 궁금합니다. 직장인인데도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12시쯤에는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고요. 4시에는 반드시 간식을 꼭 챙기려고 하는 편이고 퇴근은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꼭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저녁을 먹는데 이때 먹는 식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게 정말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 촬영 또는 편집을 하다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운동을 갑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대학원 공부를 이렇게 살짝 하다가 이게 끝나면 DM 답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잠은 주로 자정 12시에는 꼭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잠은 건강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은 만큼 이 일들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커다란 요소기 때문에 절대 줄이지 않고 있어요. 잠을 줄이면 정신이 빠지고 실수가 좀 잦아지더라고요. 하는 일이 좀 많은 만큼 저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에 많은 것을 해두려고 하는 편이고 제 진짜 일상이 컨텐츠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 아니면 주말에 먹었던 거 아니면 평일 저녁에 메뉴로 먹었던 레시피들이 컨텐츠가 되고 제 하루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편이에요. 반면에 폭식증 극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기획이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 가치관 전달 콘텐츠는 주말에 미리 찍어서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듣지만 어떻게 직장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유튜브까지 하냐, 그게 가능한 거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정말 꿀팁이 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머리가 뒤죽박죽되고 할 게 너무 많아 보이면 시작도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에다가 제가 꼭 오늘 해야 되는 우선순위 1번, 2번, 3번을 적고요. 이 3개를 다 끝내면 4, 5번을 하는 편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노트에 적혀 있으니까 오늘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잡생각 없이 온전히 할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어두고 끝내면 밑줄 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싱이라는 책을 강추할게요. 요요 올 때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요요가 온 걸 혹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체중으로 알았을 수도 있고 바지나 이제 입던 옷이 안 맞아서 알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kg 정도 찐 걸로는 바지가 안 맞진 않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너무 많이 재서 1, 2kg에도 정말 많은 타격을 입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무게를 자주 재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하루가 그 숫자 하나로 좌우되고 내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아요. 그리고 몸무게는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무게는 하루에도 실시간으로 몇 번씩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요가 왔다면 살을 어떻게 빼야 하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왜 요요가 왔을까라는 원인부터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마다 이 원인이 모두 다르고 이 원인을 제거해야 살을 제대로 뺄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3개월을 사는 동안에 5kg가 쪄서 왔었는데요. 사실 있는 2개월 동안은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도 양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유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3주 정도 남았을 때 이 맛있는 바게트에 버터를 다시는 못 먹을 것 같고 어니언 스프도 앞으로 못 먹을 거고 이 프랑스의 정말 맛있는 디저트들 이걸 언제 먹겠어 라는 생각에 이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라는 약간 그런 심리로 양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배부른데도 좀 먹었어요. 또 마지막 달에는 파티가 많아가지고 술을 좀 밤늦게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주 동안 5kg가 찐 거예요. 이때 제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우선순위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먹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양 조절하기가 급선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원인 파악을 통한 요요 극복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체지방률이 22%대로 내려가서 요요 극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 감량 기간 동안 제 식단이나 운동 방법 같은 게 궁금하다면 제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쿠견주 데일리라는 모음집을 만들어 뒀어요. 이 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제가 식단을 그렇게 빡세게 하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거 그냥 적당히 양 조절하면서 감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과식 후 다음날 관리법이 어떻게 되나요? 과식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단식을 하려고 해요. 배가 너무 아프고 장염이 와서 굶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픈데 그걸 참고 단식하려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단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식욕이 고장나서 다시 폭식을 하게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절식과 폭식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폭식은 아니지만 과식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먹으면서 멈춰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그때 멈추지 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이 순간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맛이 떨어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놔야겠다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먹던 거 그대로 먹습니다. 아침, 점심, 간식, 저녁 다 먹고요. 제가 먹고 싶은 그런 돈가스, 뭐 떡볶이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요리를 해서 직접 먹을 수도 있고요.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짜장면 그냥 먹습니다. 대신 40번에서 50번 이상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배부르다고 느끼는 순간 숟가락을 바로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짜장면 반 그릇을 혼자 다 먹기도 힘들어요. 가끔 쿠키들이 DM으로 연주님 그걸로 진짜 배가 차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쿠키들 진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이 꼭꼭 씹어먹는 정말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양 조절을 너무 잘하게 됐다는 쿠키들이 정말 많은 후기를 보내주셨고 다들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제 다이어트 후기 모음집은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여기서 참고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다 같이 사 먹어야 할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많은 쿠키들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먹기만 하면 과식을 하게 된다는 DM을 많이 주셨어요. 일단 많이 먹는 이유는 내가 빨리 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같이 먹을수록 천천히 더 많이 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내가 몇 번 씹었는지 세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내 앞접시에 내가 먹을 만큼 먼저 덜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남의 먹는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내 속도를 지키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 조절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40-5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외에 취미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과정이 궁금해요. 저는 취미도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잘 알려면 많이 도전하고 경험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나는 이런 거랑 좀 잘 안 맞네 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동에서도 그렇지만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에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기회를 주거나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절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혼자 살 결심을 했던 이유기도 해요. 이 경험 덕분에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내가 인생에 한 번쯤은 이거에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도 큽니다. 요즘은 아시겠지만 저는 취미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잘 되고 할 때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운동의 경우에는 수영, 테니스, 피클볼 등등 정말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요. 운동은 다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가치 3가지를 뽑아본다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꾸준함.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꾸준함이에요. 일을 피 터지듯이 열심히 하면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열심히 하지 않고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요. 제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사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꾸준히 했다. 꾸준히 하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열심히가 아닌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가 저에게는 정말 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공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않아요. 이거 포기하지 않고 제가 꾸준히 하게만 도와주세요 라고 빕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최고야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인정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참 좋다. 이런 내 모습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폭식을 하더라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폭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폭식을 한 상황에서도 원인을 분석하려는 내 모습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그 상황에서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을 세세하게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 타인은 나와 얼마나 다를지 인정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기도 배려하기도 정말 쉬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도 잘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 내 자신은 사회의 일원인 사회적 동물이에요. 이 사회가 나아져야 내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주변에서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거 먹어도 돼? 살이 좀 찌셨네요? 여자는 60kg 넘으면 좀 그렇지. 음식은 남기면 못 써.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정말 많이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생각의 영향으로 저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어야 되는 건 줄 알았고요. 살찌면 난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몸무게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음식은 다 먹어버리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다음 세대에서는 사회에서 이러한 다이어트에 대한 통념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쿠키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가슴이 정말 벅차고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원재료나 성분까지 따져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더 많은 소비자가 원재료가 좋은 제품을 원할수록 식품회사들은 원재료가 좋으면서도 맛이 좋은 제품 그러면서도 품질을 좋게 하는 연구에 힘을 쏟을 것이고 결국 그걸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개인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좋은 사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다이어트는 양 조절을 1순위로 보고 있는데요. 음식이 앞에 남았을 때 난 배부른데 음식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나는 이미 배부른데 음식이 남았네?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을 내 몸에 버릴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떤 쪽이 양 조절을 하기 더 쉬울까요? 또 치킨 같은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치킨 먹으면 살찔 텐데 근데 오늘 아니면 언제 먹겠어? 아니 근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배부른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치킨이 정말 맛있네 근데 여기서 더 먹으면 내 몸이 좀 불편해질 것 같아 속도 안 좋아지고 여기까지 먹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결국 두 생각 모두 적게 먹어야 된다, 양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건데 한쪽은 음식에 대한 막연한 절제, 내 식욕의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고 한쪽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굳이 내 몸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라는 심리예요.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식
씩씩하고 목토를 하는 내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한 입이라도 덜 먹으려는 나의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서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나를 챙겨주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와, 오늘도 내 몸을 위해 이렇게나 나를 잘 돌봤어. 내 몸을 위해 주는 내 모습이 나는 참 좋아.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을 잘 지키다가도 우울할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예전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저는 폭식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하지만 폭식을 함으로써 하나의 또 다른 스트레스를 탄생시키고 더 우울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나를 망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바로 다 털고 괜찮아 라고 하기에는 저도 아직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제가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왔을 때도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큰 중요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작은 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배우려나 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을 하고 나중에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사람은 실패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실패를 했음에도 다시 극복할 수 있음에 그런 거에 감사하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가 왜 이거를 곱씹고 있지? 이거를 곱씹는다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더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서는 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 이건 정말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탈주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더욱 실패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를 강추합니다. 시작부터 몸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긴긴 이 시간들의 위안을 받고 싶어요. 저는 폭식증만 거의 3년을 겪으면서 다이어트는 정말 꽤 오래 한 고인물인데요. 하지만 제가 폭식증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폭식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폭식증은 나를 사랑하라는 계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폭식증은 내가 폭식을 하니까 마치 이 폭식이 내가 된 것 같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데 내가 폭식이라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폭식증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나갈 사람이에요. 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몸을 만들고 그걸 유지해야 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몸을 만들면서 했던 모든 행위를 그만두면 몸은 원래대로 당연히 돌아갈 거예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만들면서 했던 식단, 운동, 일상 습관들을 내 몸에 배이게 내 걸로,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빨리 끝낸 사람을 보고 너가 더 다이어트 잘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지금 미래까지 계속 꾸준히 할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항상 메이드가 아니라 메이킹이라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아니 이걸 평생 하라고요? 전 평생 못해요. 저는 쫙 빼고 그때부터는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단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살을 빨리 빼려고 그리고 열심히 빡세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전 야채를 먹고 양 조절을 하고 주 2, 3회 운동을 꾸준히 하고 먹고 산책하고 먹고 눕지 않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을 정하고 그것만 일단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1번을 내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한 번에 이루려는 조급한 마음은 무조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들이 내 습관이 되는 순간 진짜 숨 쉬는 것보다 쉬울 거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예전에는 헬스장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직장 끝나고 와서 쉬고 그냥 눕고 싶은데 내가 이 운동까지 가야 돼? 나 너무 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억지로 갔었어요. 근데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니까 운동을 즐겁게 나가기 시작했고 운동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문에 헬스장을 며칠간 못 가고 그런다? 그러면 몸이 진짜 찌뿌둥해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습관으로, 진짜 내 습관으로 만들어요. 제 채널이 다이어트 채널이지만 살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그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간간히 질문이 오시는데 그래서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제 이야기에 정말 많은 쿠키들이 공감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채널을 여기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랑 함께 같은 방향 보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밀어주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쿠키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쿠키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